부러지는 한,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친한, 한 가족 명익을 1,068개 중 12개만 비방이다. 친윤, 무의미한 변명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에 당에서 관련한 글들 전수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한 1,068개 있었는데 그중에 비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12개밖에 안 돼요. 라고 일단 친한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아니다. 1,000개 넘는 게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매사 똑 부러지는 한동훈 대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해명은 간단합니다. 당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매사 똑 부러지는 한동훈 대표죠. 똑 부러졌던 모습 보고 올까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의 똑 부러졌던 모습입니다. 김의겸 의원한테도 그리고 당시 원희룡 후보한테도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던 한동훈 대표인데 김기흥 대변인님. 네. 똑 부러지는 한동훈 대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그 어떤 말과 행동과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애매모호한 그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자신 없으니까 이제까지는 다 건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김은혜 의원이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전을 했는데 이제까지 친한 쪽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제까지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본인이 볼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늘어지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리스크가 정리가 되고 매듭이 지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토로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친윤이다 친한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건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참전을 했다 봅니다. 네.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김은혜 의원도 등판했다는 거 아니겠냐. 그만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고 사안이 크다는 얘기로 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다음 기사 보시죠. 한 측 전수조사 결과 공개 친윤계. 근데 누가 썼나 알겠고 전수조사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 글은 누가 썼다는 거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 이 전수조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작성자가 한동훈이란 이름의 작성자가 쓴 게 161건인데 이 중에 수위 높은 건 12건이고 나머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작성자 한동훈은 한 대표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대표 가족이랑 같은 이름으로 작성이 된 게 900건이 좀 넘는데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 언론사 사설과 기사를 그냥 이렇게 붙인 거, 격려성 글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선 이 한 대표 쪽에선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볼 일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죠. 신조 부총장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최근 당원 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 어떤 결론이? 이른바 익심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라는 거죠. 전당대회 때 그때 불거졌던 이 김 여사의 문자 익심 논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 인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침묵을 하니까 당내 논란이 확산이 되고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으로 대응을 하고 이 패턴이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그 당시에 익심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꼈던 게 이걸 오픈하면 보수 전체에 약간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그때 말을 아꼈다라는 취지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은 왜 이때랑 패턴이 똑같은 거냐라는 겁니다. 이 사안도 그만큼 당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까지 파급력이 크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르죠. 특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를 거의 조롱 섞인 비난까지 가고 있는데 다른 한동훈이었다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였다면 아마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법적 검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오히려 자신 있으면 나를 법적으로 고발하든지 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 가족이 직접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훨씬 키워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내의 자중질환을 더 키워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할 정도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들인다면 이 시간이면은 가족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썼어 안 썼어? 안 썼다고 얘기가 나오면 저희 가족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제 1차적으로는 저희 가족이 아니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말씀 주십시오 하면 논란은 가라앉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빠진 상태에서 수사를 지켜보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동안에 보여준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다. 확인은 쉬운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뭐 김은혜 의원이 그동안 등판 안 하다가 등판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등판한 사람이 있죠.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렸어요. 좀 기다리려 했다가 첫 문장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 한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해 주길 기대를 했는데 고수위 비판글 12개라니 나경원 가족은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봤더니 그 밑에 기사도 같이 붙였습니다.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한 매체에서 친한계 핵심 당직자 당원 게시판에 강기훈 치면 안 나올까? 나경원 원희룡 캠프나 그들의 가족 이름을 치면 안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걸 보고 나경원 의원이 또 발끈했습니다. 김 대변인님.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감정 싸움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 네. 한동훈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어떻게 보면 전선을 넓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게시판에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도 비판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사안의 본질은 결국은 도용이 됐거나 아니면 가족의 명의를 활용을 해서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게시판 안의 내용을 또 당 밖에 있는 게시판 다른 쪽에 이른바 복붙을 통해서 널리 확산시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로 한다면 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전선을 넓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더욱아나 이 12개의 문제뿐이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은 한동훈 대표 측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도 이제 물타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은 계속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뭔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본인이 말했던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길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당 게시판에 뭐 누구 비판을 하거나 올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본질이다. 그런데 몇 건 비방은 몇 건 안 된다라는 건 물타기 아니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본질은 여론 조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 누가 됐든 당원이 익명 게시판에서 이 정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한 대표에 대해 훨씬 심한 표현이 많은데 이건 괜찮고 대통령 부부는 찬양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판이 뭐가 문제냐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본질은 여론 조작이라고도 공격의 포인트를 바꾸더군요. 이게 더 웃깁니다. 하루에 수천 건씩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10여 건의 익명의 글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여론 조작을 그런 데서 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요건 또 살짝 떨어져 있는 김진욱 이 대변인님. 지금 사실 여론 조작의 본질이다라고도 말씀하셔서 또 예상을 하셨는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수천 건씩 올라오는데 그중에 10여 건으로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것도 당 게시판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어떤 뭐 비판의 글을 썼는지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가려주려고 하는 게 비판의 본질이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오늘 그 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윤석열의 길을 걷는 한동훈 대표다라는 그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뭔가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것이 자가당착이다 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 게시판에서 여론이 조작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그걸 쓴 사람이 얼만큼 가족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여러 개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이 당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는 게 문제의 본질이냐 아니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뭘 감싸주려고 하는 게 이게 본질이냐. 굉장히 지금 저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 한가운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사안을 처음에 가장 점화시키는 입장이었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의 이 정도 논란이 커지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2에게 형님 우리가 고작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 뒤치다거리나 하자고 의기투합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도록 조언하십시오. 25일과 28일이 지나면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맘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올리고 현재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 김 대변인님 제의는 누구냐? 제의 누굴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몇 명을 좀 추측해 봤는데 네. 뭐 떠오르는 인물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실명을 공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해보고 지금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글을 썼다가 지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공격 포인트가 많지 않냐. 그런데 지금 25일, 28일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당원 게시판 논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향해야 될 이 그 총구가 당 내로 지금 향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라라는 저 그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의 네. 얘기가 그거마저도 삭제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못 누리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라라는 게 핵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5일, 28일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였던 선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여기서 25일, 28일 얘기를 하죠. 25일이 오늘 1심이고 그리고 28일 이 김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정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요 포인트도 요 포인트인데 요게 지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남맘 카푸치노 얘기를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게 그러니까 배우자 진 변호사에 대해서 뭘 더 얘기를 하고 폭로할 걸 뭘 내가 쥐고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사안일까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내 게시판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 있는 쪽으로 가서 뭐 복붙 형태로 좀 퍼진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강남맘 맘카페 되게 유명하니까 강남 쪽에 강남맘 이쪽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뭐 일정 부분 글을 많이 올리고 그거의 어떤 아이디가 뭐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2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 같은데 네. 그 의원에 대해서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털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된다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명태균 그 녹취 관련해서 좀 불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할수록 네. 그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있을 때 장해찬 전 최고가 일종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죠. 25일하고 28일 날 된다면 그 이후에는 뭔가 기다릴 어떤 시간이 아니고 뭔가 이걸 정리하고자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리하겠다 일종의 압박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그널해져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글이 현재 삭제되긴 하였습니다만 분명한 건 장해찬 전 최고가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다. 이 사안이 해결이 돼도 또 다른 사안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SNS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